이번 영상부터는 2부작으로 이란의 역사를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이란의 고대 역사는 엘람에서 시작됩니다. 엘람은 현재 이란의 남부지역에 존재했던 고대 국가입니다. 엘람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공존하며 존재했습니다. 엘람은 각종 철광석과 천연자원을 채굴하고 다른 지역에 수출하는 활동을 통해 번영했습니다. 엘람 왕국은 고대 엘람과 중세 엘람, 그리고 신 엘람의 역사로 나뉩니다. 고대 엘람 시기에 엘람은 바빌로니아 왕국의 함무라비 왕과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엘람은 바빌로니아에 치열하게 맞서 싸웠지만 함무라비 왕이 다스리는 강력한 바빌로니아에 밀리게 되었습니다. 함무라비 왕이 죽고 나서야 고대 엘람은 바빌로니아로부터의 압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다음 시기인 중세 엘람 시대에 엘람은 번영을 노렸습니다. 이 중세 엘람 시기, 엘람은 나름 강력한 군사력을 보이며 발전했습니다. 과정 중에 군사 강국 아시리아에게 패배하여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엘람의 역사 가운데 최상급으로 강한 무력을 확립한 왕인 슈투룩 나흐 훈테가 권력을 가지게 되면서 엘람은 다시 차츰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시대에 엘람은 바빌로니아를 점령하고 함무라비 법전을 가져오는 업적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바빌로니아의 유능한 군주 네부카드네자르 1세의 공격을 받게 되면서 중세 엘람의 전성기도 막을 내립니다. 다음 시기는 신 엘람 시기인데 이 시기 중앙의 힘은 약해지고 지방의 힘이 강해졌습니다. 게다가 군사력을 길러 강력해진 아시리아를 마주한 엘람은 힘겨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결국 엘람은 아시리아의 정복군주 아슈르 바니팔의 공격으로 멸망하여 기나긴 고대 왕국 엘람의 역사는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엘람이 쇠퇴하던 시기에 아레안족의 주류인 메데족이 엘람 왕조의 인근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메데족을 비롯한 아레안족이 메디아 왕조를 구축하게 됩니다. 메디아 왕조는 바빌로니아와 함께 결국 아시리아를 무너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시리아를 무너뜨린 이후 메디아 왕조의 지도자들은 사치와 향락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지방의 영주와 메디아 군주의 딸 사이에서 한 아들이 태어나는데 바로 그 유명한 키루스 대왕입니다. 키루스 대왕은 힘을 길러 메디아 왕국을 자신의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이름을 페르시아로 정하니 바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세운 키루스 대왕은 엄청난 정복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는 궁병과 기병을 동원하여 리디아를 멸망시키고 신바빌로니아, 시리아, 페니키아, 팔레스타인 등 수많은 국가와 지역을 페르시아의 손아귀에 넣었습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이후 캄비세스 2세 시기 이집트까지도 손에 넣어 서아시아 대부분을 장악한 거대 제국이 되었습니다. 이후 등장한 다리우스 1세는 페르시아를 더욱 강력한 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정교한 행정 체계를 갖추어 총독을 파견하고 왕의 눈, 왕의 귀라는 이름을 가진 관리를 보내 지방을 통치하는 총독을 감독했습니다. 조세와 각종 공무를 효과적으로 거두기 위해 왕의 길도 마련하여 번영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한 전쟁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다리우스 1세의 첫 원정은 거친 파도로 인해 무산되었고 이후 다시 전개된 원정은 마라톤 전투에서의 패배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다리우스 1세를 계승한 크세르크세스 1세도 다시 그리스를 침공했습니다. 페르시아는 그리스 도시국가들을 공격하여 테르모필레 전투에서 스파르타 결사대를 상대로 승리했지만 살라미스 해전과 플라타이아 전투에서 패배하며 페르시아의 그리스 정복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페르시아는 지방 세력의 힘이 강해지며 점차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가 저물어가는 와중에 그리스 북쪽에 있던 마케도니아의 힘이 강해졌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 도시 국가들을 제압하고 페르시아 정복에 착수했습니다. 이소스 전투에서 알렉산더와 전투를 벌인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는 무참히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벌어진 가우가멜라 전투에서도 패배한 다리우스 3세는 결국 자신의 신하였던 베수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알렉산더는 페르시아를 차지하고도 인더스강 유역까지 진군했습니다. 인도 원정에서 돌아온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와 페르시아를 아우르는 최강자가 되었지만 그는 젊은 나이에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 그가 건설한 대제국은 내분으로 얼룩졌습니다. 분열과 갈등 끝에 셀루코스 1세가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인더스강 인근을 아우르는 지역을 확보했습니다. 바로 셀루코스 왕조가 들어선 것입니다. 셀루코스 1세는 인도 마우리아 왕조의 왕이었던 찬드라굽타와 대결을 벌이고 평화조약을 맺기도 했고 알렉산더의 위협을 본받아 다양한 정복 활동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셀레우코스 1세의 죽음 이후 셀레우코스 왕조는 쇠락하여 시리아 지역 인근으로 세력이 쭈그러들고 말았습니다. 한편 카스피의 동부에 살던 이란 계통에 속하는 유목민들은 파르티아를 건국했습니다. 파르티아는 세력을 확장하며 셀레우코스 왕조가 차지했던 지역들을 대거 손에 넣었습니다. 파르티아는 자국이 페르시아의 전통을 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중국과 인도, 로마 제국을 잇는 교역로에 있던 파르티아는 중간에서 무역을 담당하여 상당한 번영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로마와의 경쟁과 갈등으로 파르티아는 점차 쇠락했습니다. 3세기 초에는 파르티아가 멸망하며 이란 계통의 유목민이 사산왕조 페르시아를 건국했습니다.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부흥을 추구했습니다. 로마 제국과 경쟁하며 세력을 키우던 사산왕조 페르시아의 왕 샤프루 1세는 260년 에데사 전투에서 로마 제국의 황제 발레리아누스를 상대로 승리하고 그를 포로로 잡는 업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로마 황제를 이길 정도로 강했던 샤프루 1세는 자신을 왕중왕이라 칭하였습니다. 사산왕조 페르시아는 지방을 통제하고 페르시아어를 공용어로 삼아 파르티아처럼 중개 무역을 통해 상당한 경제적 번영을 일구었습니다. 하지만 사산왕조 페르시아도 동로마 제국과의 경쟁에 시달리며 차츰차츰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